하는데요. 이제 추워진 겨울이 되면서 이 겨울에 맞서서 우리 노화와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화와의 싸움을 또 이길 수 있게 저희 고객님들께 잘 또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오늘 시간을 준비를 해보았고요. 네, 잘 보이시고 잘 들리신다고 얼굴도 예쁘고 목소리도 네, 잘 들리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월요일 라이브 방송은 이렇게 원장님들께서도 지금 듣고 계시지만 그 테라피스트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한 주간 고객님들과 이야기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의 소스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이런 나방 컨텐츠들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된 내용은 겨울철에 피부 탄력에 대한 부분, 노화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을 이길 수 있도록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께서 아마 계속 잘 들어오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오셨을 때마다 인사해주시면 제가 바로 또 소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겨울철에는 이제 저희 아르키 피부 달력도 발행이 되고 피부 진단표도 발행이 될 거예요. 이 겨울철에 보게 되었을 때도 나무에 항상 비교를 했을 때 우리 나무 껍질들이 계속 이렇게 쌓여지는 것처럼 그 피부에 있는 각질들도 계속 쌓여지게 되고 이렇게 각질이 쌓이면서 나타날 수 있는 피부 건조증에서부터 각질량 증가, 탄력 저하, 안면 홍조 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이제 발견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문제점들을 고객님께 해결을 해주셔야만 되는데요. 고객님과 상담을 하실 때 가장 좋은 내용은 이 겨울철 피부 진단지를 가지고 고객님과 소통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겨울철 피부 고민 측정지는 아마 또 다음 시간대쯤이나 아니면 브랜드 교육을 통해서 겨울철 아르키 피부 달력과 이 피부 고민 측정지를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피부 노화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겨울철의 피부 고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 5가지를 정리를 해보니 첫 번째로는 피부 건조하게 되는 것들이 가장 문제점이었고 두 번째로는 각질이 쌓이는 것, 세 번째로는 피부 장벽이 약화되는 것, 네 번째로는 안면 홍조와 다섯 번째 탄력 저하까지 결국에 겨울철에 일어나는 피부 문제점들이 최종으로 나타나는 게 피부 노화라고 하는 이 탄력 저하로 나타나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겨울철에 대표적으로 가장 마지막인 이 피부 노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고 한다면 우리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원인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우트 신장정 원장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플로라 스킨 트레이닝 센터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 피부 노화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총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피부 노화가 생기는 원인의 첫 번째로는 자연 노화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자연 노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콜라겐과 엘라스틴 손실량이 일어나게 되고 표피 조직이나 진피 조직들이 점점 얇아지기도 하면서 어떤 세포를 생성해내야 되는 이런 섬유화 세포들의 합성 능력들이 저하되게 되고 신진대사 능력들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노화가 되는 현상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 단면도를 보시게 되셔도 표피, 진피, 피하 지방층들이 건강한 피부와는 다르게 이 표피 부분과 진피 부분이 이제 점점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띄울 수가 있는 게 자연 노화의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자연 노화에 대한 현상들은 저희가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안 되게 할 수는 없고 천천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럼 바로 두 번째에 있는 원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화를 촉진시켜주는 원인은 이렇게 자연 노화를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외인성 인자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외선이나 열감 또는 흡연을 하신다라는 거라든지 음식에 당류들이 많이 들어있는 우리 피부에 당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당류를 많이 섭취하신다라든지 그리고 미세먼지나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부 인자로 우리의 자연 노화들을 빠르게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외인적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피부 노화의 자연 노화와 이런 외인적인 요소로 인해서 노화가 되는 것들은 자연 노화는 거스를 수 없지만 외인성 노화는 최대한 줄여주는 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피부 노화의 원인은 어떤 부분이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될까요? 세 번째로는 사실 이런 자연 노화와 외인성 노화, 그리고 특히 이런 외인성 노화들로 바탕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산화 반응이라는 원인이 될 텐데요. 이 산화 반응이라는 거는 이런 외부의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피부가 손상이 되게 되었고, 이런 외부로부터 유래된 산화제에 의해서 세포의 산화 환원 반응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유전자의 기전이 영향을 받으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아까 전에 외인적 요소들 중에서 어떤 자외선이나 이런 오존들, 프리레디칼 같은 것들이 만나게 되면 우리 피부 안에서는 진피 내에 콜라겐의 섬유를 손상시키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 피부 내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항산화 효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항산화 효소들도 감소하게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가지고 이런 활성산소들이 과도하게 된다면 사실 이 산소에 대한 내용들은 산소가 우리 몸에는 꼭 필요한 존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산소가 들어와서 어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내게 하는 작용들을 할 때, 특히나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생성을 할 때, 이럴 때에도 산소를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외부의 요인으로 인한 부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이 피부 자체에서 이 산화 능력을 해소시킬 수 있는 항산화 효소들이 많이 움직이다가 그게 힘들어졌을 때 이 나머지 활성산소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피부 노화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분들이 산화 반응에 예가 되냐라고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예쁜 사과를 이렇게 공기 중에다가 두었다가 가만히 지나면 산소랑 이렇게 만나면서 산화 과정을 거쳐서 사과의 색깔이 갈변하게 됩니다. 점점 갈색을 띠게 되고 이렇게 색깔이 점점 갈변해지는 부분들도 산화 반응의 일종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쇠 같은 경우도 녹슬면서 생기는 과정들이 이제 산화 반응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자동차의 배기가스 같은 경우인데요. 아까 산소는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 몸에서 이런 ATP를 생성하는 이런 에너지를 내게 하는 부분들을 사용을 하다가 그 남은 부산물이 활성산소로 바뀌면서 문제점들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연료를 넣어서 우리가 움직이는 이런 자동차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 자동차는 이 부산물로 나오는 게 배기가스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산소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과도하게 됐을 때 이런 부산물들이 생겨나면서 우리 몸의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기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름을 오래 두고 있으면 기름에도 이제 산태가 되면서 냄새도 나게 되고 색도 변화하게 되는 것처럼 이런 기름도 지방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 조직들을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도 단백질, 지방 등등을 구성 요소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계속 산패되면서 노화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부 산화라고 하는 것들이 겉으로 보여질 때 가장 많이 보여지는 것들은 피부의 각질층에 있는 보습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을 때 각질층의 배열들도 틀어지게 되고 이 사진과 보이는 것처럼 겉에 표피에 있는 수분 증발들이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겉에서 보여지는 이런 주름에 대한 부분, 피부가 늘어지는 부분,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과정들을 사실 보여드리는 이 도식도라고 보실 수 있는데 외부 자극에 의해서 피부는 손상을 받게 되고 그렇다면 이런 라디칼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피부 문제점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도식도를 가볍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그런 피부 노화를 해결을 해주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아까 외인적
적극적으로 이제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외인성 노화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억제시켜줘야 되는 방법이 첫 번째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인자를 없애주는 것, 자외선, 열, 흡연, 미세먼지, 스트레스, 당뇨와 같은 외부 인자들을 우선 없애주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항산화 식품을 드시거나, 세 번째, 항산화 화장품을 통해서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 세 가지의 반응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항산화가 되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프리라디칼 반응들이 억제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아까 각질층에 있는 표피에서부터 저희가 수분이 증발되면서 더욱더 빠르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각질층에 있는 보습 능력들을 계속해서 키워주셔야 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인자들을 차단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피부에서 바로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자외선을 바로 차단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피부 세포를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들로 이제 저희가 가볍게 이렇게 수기 테크닉을 진행을 하신다라든지 이런 도자기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는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세포들을 미세 활성화를 시켜주시는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내용들을 고객님께 사실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표현을 해주실 수 있는 비유법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외부 인자들과 사실 우리 몸에 있는 피부에 이런 항산화 효소들을 가지고 있는 뭐 SOD라든지 카탈라제라든지 비타민 E 같은 성분들은 이런 외부의 인자들과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내부와 지금 외부 인자들이 줄다리기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가 외부 인자에 있는 이 인자들이 힘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의 인자들이 점점점 힘이 이제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되고 많이 좀 부족해지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노화 현상들이 빨라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지원군들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때 저희가 지원군으로 가지고 오는 인자들이 항산화 크림이라고 하는 저희 외부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이런 항산화력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와줘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피부 스스로 해야 되는 능력들은 있지만 이 피부 스스로 해야 되는 능력들이 외부 인자를 줄이는 게 사실 어렵기 때문에 외부 인자를 줄이는 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는 계속 가까이 있는 부분들이고 줄여야 한다고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줄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일상에서 함께 해야 하는 존재들이어서 오히려 지원군들을 데리고 와서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가장 저희가 제일 많이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상품들이 바로 이런 에너지 크림이라고 하는 상품인데요. 이 에너지 크림이라고 하는 상품은 저희가 또 별명으로 항산화 크림이라는 별명을 또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런 항산화의 능력들이 강한 우리 피부의 지원군이 될 수가 있는 상품입니다. 피부가 이제 필요한 만큼 수분들은 채워주기도 하고 또는 식물성 오일이나 불포화 지방산 성분이 유수분의 밸런스를 바로 맞추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명으로는 또 1초 수유 크림이다 라는 별명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1초 수유 크림이다라고 하는 것이 1초 만에 수유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엄마가 아이한테 모유 수유를 하듯이 이런 영양분과 이런 모든 미네랄 밸런스들을 맞춰줄 수 있는 능력들을 수유한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1초 수유 크림이다라는 별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수유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크림이고요. 또한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고객님께 피부를 지켜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가 계속 발전이 되면서 어떤 서베이 기관에서 이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 코로나 이후에 고객님들께서 이 스킨케어 제품군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상품의 1위가 크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크림은 왜 그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싶었을까라고 봤었을 때 하나만 써도 스킨케어가 다 되어서 라고 하는 고객님들의 그냥 심리적인 부분들이 표출이 되면서 크림의 사용량이나 원하는 니즈, 원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고객님들은 가장 그럼 그 크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초점을 두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성분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효능 효과, 이런 기능과 효과적인 면이 얼마나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결과로 가져다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크림에 들어가 있는 저희 5가지의 성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갈락토미세스 발효 여과물, 그리고 소나무잎 추출물, 비피다 발효 용해물, 흰 목이버섯 성분, 7종 펩타이드까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성분들이 이 에너지 크림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갈락토미세스 발효 여과물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트로야르케 상품들은 저희 특별하게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발효된 성분들을 많이 넣어놨다라고 하는 컨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발효된 성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체에 조금 더 무해하고 조금 더 흡수력이 좋다라고 하는 반응들을 이끌어낼 때 발효 공법들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갈락토미세스 발효 여과물 자체는 아마 많은 고객님들도 이런 설명을 해주시면 되게 익숙하다고 생각을 해주실 거예요. 어떠한 설명이냐면 양조장에서 술을 빚을 때 사용되는 효모 중 하나다. 이런 내용 아마 화장품에 대해서 많이 내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주조사의 손이 유난히 맑고 고운 것을 연구한 끝에 찾아낸 성분이 바로 갈락토미세스 발효 여과물이기 때문에 그 딱 떠오르시는 뭐 하나의 상품이 있으실 겁니다. 그 피나 에센스에 대한 특성 핵심 성분이 또 갈락토미세스 발효 여과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성분들이나 미네랄, 아미노산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피부에 영양분들을 공급하고 또 항산화의 능력들을 갖출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비피다 발효 용해물이라는 성분인데요. 비피다 발효 용해물은 비피더스 균을 발효한 성분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이 모유를 섭취하는 유아는 이 비피더스 균이 90%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유익균들이 점점 줄어들고 유해균들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피부 사마들도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이 비피다 발효 용해물은 또 저희가 많이 잘 알려져 있는 그 갈색병의 주 핵심 성분이기도 하고요. 이 단백질과 유당, 유산, 비타민 이런 기타 무기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큰 핵심 성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성분은 저희 항산화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다라고 하는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는 소나무잎 추출물인데요. 이 소나무잎 추출물은 저희 상품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상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화 방지나 이런 프리라디칼 억제가 효과가 가장 강한 항산화 효과가 가장 강한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특히나 소나무잎 추출물은 콜라겐 손상을 억제시키거나 콜라겐 생성을 유도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성분이기 때문에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강하게 들어있는 성분들로 피부 사마를 지켜주시는 방법들이 될 수가 있고요. 흰 목이버섯 추출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히알루론산이 피부 수화 능력에 가장 탁월한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히알루론산에 대한 수화 능력보다도 10배에서 20배에 해당하는 수화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피부의 수분감, 보습감, 각질층에 있는 수분 보습 능력들을 더 크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피부 보습이라든지 진정 효과 또한도 굉장히 강한 성분이기도 하면서 콜라겐 합성도 촉진시켜줄 수 있고 그만큼 피부의 탄력도라든지 주름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항산화 성분들이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는 크림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에 7종 펩타이드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7가지 펩타이드가 주름 개선 및 미백에 대한 부분까지 개선을 할 수 있는 크림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 손등에 이렇게 발라보아도요. 이렇게 흡수가 될 수 있는 이런 크림의 제형으로 부드럽게 발릴 수 있는 제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엄마한테도 가장 선물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 크림이기도 하고요. 요즘 같은 겨울철이 된다고 하면 겨울철에는 몸 전체, 바디 전체에도 제가 바르고 있는 바디 크림처럼도 사용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크림은 활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한 크림으로 인해서 이런 효과들을 얻을 수도 있지만 아까 전에 피부세포 활성화를 위해서 이 에너지 크림과 이 도자기가 만나서 이런 피부세포 활성화를 같이 시켜준다고 한다면 피부 노화를 조금 더 빠르게 예방하시고 콜라겐들도 조금 더 빠르게 생성하실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 프로그램인 아르케 스킨메이트에도 RX 테크닉을 할 때 에너지 크림을 같이 사용하는 것처럼 이번 주에는 이 에너지 크림을 활용해서 고객님과 많은 대화 나눠주시고 그 프로그램 하실 때에도 고객님과 많이 이런 정보들을 전달해 주시면서 많은 고객님의 피부의 노화를 예방시켜 줄 수 있는 우리 테라피스트 선생님들, 원장님들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따로 문의 주셨을 때 저희가 답변 드릴 예정이고요. 혹시 15분 라이브 방송으로 듣고 싶으신 내용과 주제에 대한 부분들도 아낌없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탄탄히 준비해서 강의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